네, 자 다음 주 주목해볼 글로벌 이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요. 어, 오기석 이사 함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네,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이제 크래프트의 인공지능 ETF에서 제외가 됐었다. 또 다른 ETF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서 테슬라에 대한 의견이 좀 좋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기술주가 급락을 하면서 테슬라도 함께 급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한 주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이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거라고 뭐 예상을 하진 못했었는데요. 저희 이제 모델에서 테슬라를 제외했던 적이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 세 번 다 그 다음 달 수익률 이제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돼서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50일 이평선 같은 경우도 하단으로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현재 이제 조금 이따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채권 시장의 금리가 상당 부분 많이 상승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미국 시장 이슈 또 시장의 전망 여쭤보도록 할 텐데 글로벌 시장의 이슈들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국제금리 가격 상승과 함께 또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마 오늘 네. 하루 종일 이제 많은 분들이 다루셨을 그런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모든 이유는 미국 채권금리 상승이라는 이제 이벤트에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한 1.3% 정도 내외였던 채권금리가, 신용물 금리가 어젯밤 미국 장중에 1.6%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 사이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차 저지선, 지지선이 한 1.5% 정도 되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이번 주에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처럼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는 좀 많은 하락을 했었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제 국채 금리가 압력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번 주 있었던 뉴스 중에서는 존슨앤존스 코로나 백신 FDA 승인권 그리고 어쨌든 얀센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 받으면서 다양한 백신이 시장 공급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을 어느 정도 회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코로나19 이후에는 work from home 이 대세였는데 다시 back to normal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투자자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래서 앞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미국 시장만 보면 다우지수, S&P 500 지수, 그 나스닥 100 지수, 주 3대 지수 중에서는 최근에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가 성과 좀 안 좋고 전통적인 굴뚝 산업 비중이 높은 다우존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기술주가 조금 조정을 받고 이에 비해서 경기 민감주 굴뚝적인 성향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간밤 미국 시장이 오늘 큰 폭으로 좀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4개월 내 최저치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네, 미국 네. 시장의 흐름은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결국은 채권 금리의 방향이 시장의 칼날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채권 금리 인상 속도는 이제 백신 보급이 가속화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기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속도 자체가 좀 너무 가파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과거 5년간 이제 미국 국채 금리 변화를 이제 한번 나타낸 그런 표를 준비를 했었는데 최근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는 건 굉장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런 구간이 사실 거의 없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페드에서 꾸준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많이 알려진 투자 격언 중에 페드와 싸우지 말라라는 이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작년 중순부터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꾸준히 상승해 오는 과정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가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유가 상승만 보면은 지금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던 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고 또 글로벌 원유 공급 충격 역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하나 더 백신 도입으로 인한 지금 시장 기대감도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다음 주에는 오히려 조금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를 비롯한 3월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는 게 맞다고 보실까요? 네, 3월 네. 시장 전략은 이제 그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상황만 보고 나면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에서 이제 코로나19 이전 이제 관심 종목도 바뀌어 갈아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보면은 본인의 포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특정한 섹터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옵션 중에서 항상 이제 고민을 해보실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제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그 최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기간이 길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 6개월 안에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이 많으신데 사실 상승장과 하락장을 다 경험해보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락장에 더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길게 보면 시장은 항상 등락을 거듭하고 우상향한다라는 점도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지금까지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에이펙 오피스 법인장이시죠.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